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카콜라 안치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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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왜 또 더듬어? 그러게 왜 시작부터 절지? 어?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주제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아서 본론으로 바로 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우리 채팅창 조금만 또 읽어보고 당연하지. 네네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겸삼림님이 브런치에서 응원해 주셨는데도 장시환 선수의 연패가 하나 늘었는데요. 심수창님은 선발 18연패지만 장시환 선수는 불펜이니 연패 깨기가 더 힘든 조건 아닐까요? 또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연패 깨기 쉽지 않죠. 장시환 선수도 짜네. 그니까요. 아 이게 참 더 어려운 조건에서 사실은 그죠? 정말 네. 정말 열심히 던지는데 보면 또 좀 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수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LG에서도 뜨셨고 또 이제 키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넥센이었죠. 넥센으로 이제 옮기셔서도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갔었는데 지금의 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승리를 따기가 쉬운 조건은 또 아니다 보니까 더욱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LG 넥센까지 기록인가? 아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롯데... 그래서 넥센 때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셨던 기억이 나는데. LG 그리고 롯데 갔다가 다시 한화 한화. 갔다가 또 LG로 그쵸 마지막에 또 LG까지. 네. 많이도 갔다 왔다. 그러게요. 네. 많이도 갔다 왔다. 만약 이번 3연전에도 수입당하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 경질될 가능성 높나요? 톨민님께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잘 없긴 했는데. 그쵸, 역대 삼성 역사에서 삼성 스타일이.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은 뭐 일단 올 시즌 끝까지는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참 팬분들께서 답답하시긴 하겠네요, 그죠? 팬들이 원하는 건 지금 일단 뭐 교체인 것 같아.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뭔가 구단에서도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뭐 그냥 이렇게 가기에는 좀 사실 문제가 좀 커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L킴 새벽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전 세대 다 나오고 소방차도 오고 난리였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요런 댓글도 위에 있었다고. 오늘은 SSG 마운드에 불나지 않기를. 아니 지금 되게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대피를 하셨는데 SSG 마운드 걱정을 또 이렇게 먼저 하시잖아요. 요즘 SSG 팬들이 용철이가 이제 나한테 정보를 줬어. 뭔 정보를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나에 대해서. 네. SSG 팬들이 네. 뭐 안 좋게 선수 생활 마무리하면서 나왔냐. 뭐 여러 가지. 진짜로? 근데 이건 뭐 해명할 것도 아니야. 해명할 것도 아니고. 내가 6년 이제 해설위원 할 때도 네. 가급적이면 SSG 경기는 안 했으면 했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 너무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긴. 너무 가까우니까. 뭐 LG 팬들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죠. 저는 LG냐 SK냐면 SK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SK 그 선수들이 지금도 더 그 관계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진짜 그래요. 마음이 나는. 그래서 SSG는 가급적이면 난 거론 잘 안 해. 네.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나는 뭐 SS 내가 진짜 좋아한다는 거 아는 팬들은 진짜 잘 알고 계시지. 네, 맞아.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이제 어떤 특정 팀 출신 해설위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야. 그치. 자기는 안 하려고 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중계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잖아. 네. 제 방으로. 그럼 그 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이게 자기도 어쩔 모르게. 수가 없어. 자기도 그죠? 모르게.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제작진에다가 이제 요구를 한 게 네. LG SK 그 당시 SK 경기는 좀 편성하지 마라. 나한테는 불편하니까.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쵸. 그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얘기를 뭐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한 선수들이 또 많아가지고 전날에 좀 얼굴 보고 밥 같이 먹었는데 농담 한 번 하셨다가 또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KT 경수랑 이제 경기 끝나고 화요일 날 경기 끝나고 저녁 때 밥 먹었어. 소고기 먹었어. 네. 권희하고. 네. 그 셋이서 먹었어. 주건 선수. 네. 한 50만 원 나와. 네. 그지? 내가 냈지. 선배니까. 그 다음 날 경수가 4타수 무안타. 네. 주건은 1이닝 올라가서 피홈런 2개. 어머 하필.
그럼 또 뭐 저 새끼가 저걸 또 왜 선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뭐 뭘 먹였냐. 어. 난별 진짜. 근데 난 이제 재밌어. 아, 그런 그쵸? 것조차도 재밌어. 그러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양씨는 삼성 경기 중계하면 신나셨던데 또 이런 얘기 주셨고 박용택 의원은 LG 역전 당하면 조용하다는 소문이 또 이런 얘기까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게 돼요, 진짜.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위에 이제 딸기 프레지님이 SSG 대 키움 12일에서 14일까지 예비 한국 시리즈 1탄, SSG 대 LG 26일에서 28일 또 예비 한국 시리즈 2탄. 위에 두 시리즈를 바라보는 안치홍 위원님과 도기자님의 예상은 또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수입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겠죠, 쉽지 않겠죠. 한 팀 2승 1패를 가져갈 것 같은데 나는 안우진 나오나? 3연전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 얼마 전에 나왔다 안우진 선수. 그러면은 쓰게 2승 1패를 본다. 근데 비가 와서 70% 넘어요. 야, 그러면은 쓱패는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솔직한 얘기로. 저는 오늘만 하고 다음 날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매치업이 어떻게 돼요? 오늘 폰트. 폰트. 비겁한 새끼 좀 진짜. 에이스 나오니까 야, 진짜 하고. 팬이야. 근데 진짜 팬이라서 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비 예보도 있다고. 그렇구나. 또 이번 주에도 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정 잘 확인하시고 또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은이네. 노경은이에요. 모레가 폰트고. 내일 모레가 폰트. 그럼 이틀은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3연전 마지막 날이야? 아니죠? 아니죠. 네. 맞는 거 아니야? 내일 모레면은 오늘이 네. 노경은 내일이 이제 폰트네, 그죠? 내일이 맞네. 폰트. 2연전만 하고 이제 비 오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SSG 팬입니다. 궁금한 게 치즈님 네. LG에서 SK 갔을 때 LG 투수들 약점을 SK 타자들한테 얘기해 주나요? 요것도 궁금하다. HYUN님. 네.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들어가서 직접 본 경험도 많이 없어. 상대를 안 그리고 해봤으니까. 투수랑 야수랑 파트가 달라서 훈련 자체도 달라. 그냥 그 팀을 아는 것뿐이지 그 투수의 정말 뭐 장단점을 꿰뚫고 있지는 않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수들이 같은 팀 투수들을 그렇게 포수면은 다르지. 얘기가 다르겠지. 그러겠죠. 포수는 다르겠지. 야수들은 오히려 다른 팀들 상대한 투수들이 더 잘 알지. 서로가 서로를 더 하긴, 잘하는 하긴. 거지. 네. 같은 팀은 그 정보 뭐 그런 정보는 뭐 없어. 하긴. 그래서 없어.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만약에 하는 다음에는 팀 사인을 이제 싹 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포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수가 트레이드가 돼도 다 바뀌어. 야수가 트레이드 돼도. 저희는 작전 사인이 다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네네. 다 바뀌어. 오상민 선수는 본인이 LG한테 강해서 전날 LG 선수들이 술 엄청 먹였다고. 옛날에 뭐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죠. 맞습니다. 상민이 형 네. 잘 지내시는지. 아이고 오상민 그렇습니다. 선배.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를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이따 또 사이사이에 또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채팅 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이제 WB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 지난 8일 이제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었던 원래 이제 2021년에 열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나 밀리게 됐습니다. 2023 WBC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본과 중국, 호주 그리고 이제 예선통과국과 함께 B조에 속해서 이제 도쿄돔 경기를 또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9년 WBC 이후로 한일전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WBC 입장에서도 이 최고의 흥행 카드 역시 한일전일 테고 이제 대한민국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매치가 바로 이 한일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WBC 대표팀 대표팀 에이스 과연 어떤 선수가 일본전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뭐 벌써부터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수가 나가야 되냐? 네,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왜요 또? 왜 또 한숨부터 쉬세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명단 보고 있어 지금. 명단 보고 계세요? 명단을 본다는 건 네.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고영표. 고영표. 고영표 선수. 한일전? 네, 한일전. 좁혀진다. 여기 딱 나와 있네. 네. 김광현, 양현종, 구창모, 고영표 등으로 딱.
그쵸, 뭐, 그쵸. 요 네 명의 선수.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나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제가 이런 의견을 봤어요.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안호준 선수를 제외하면 제 1선발 혹은 이제 1번전에 내세울 만한 선수들이 좀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뭐 어쩔 수 없이 좀 참여할 수밖에 없나요? 참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 생각해 봅시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딸 때 김광현이에요. 지금 일본전. 2022년입니다. 아 그러게 아직도. 15년이 흘렀는데도 김광현이에요. 지금 김광현, 그렇지?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와쿠이 그리고 잠깐만요. 주니치 투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투수 갑자기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난다. 나세요? 예. 네. 하여튼 그 투수를 시작으로 해서 2년 3년 주기로 뭐 다르비슈 나오고 이와쿠마. 다나카 아 맞다. 이런 선수들 다르비슈도 있었고. 오타니 오타니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니야 가와카미 가와카미 주니치 가와카미라고 지금은 이제 누구 있냐 야마모토 야마모토, 네. 야마모토 요시노부 계속 있잖아. 해마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일본은 계속 나와. 제가 말한 주기가 거의 한 2, 3년 주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와. 우리나라 2008년도 김광현. 아직까지 그죠? 김광현. 2015년도 프리미어 1, 2 우승 때도 김광현. 또 언제 또 김광현. 지금도 김광현 없으면 어떡하냐. 내년에도 또 김광현.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 사사키 료키. 그래. 사사키 로키. 뭐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네. 지금 뭐 냉정하게 고영표. 이제 김광현, 양현종은 이제는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이 선수들이 그때만한 구위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죠. 경쟁력도 이제 전성기 그때만한 그거는 아니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파전 같아요. 지금 구창모 그리고 고영표, 소영준, 소영준 선수까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박세웅도 있고 뭐 네. 원태인도 있고 하는데 두 선수는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과감하게 믿고 기용하기엔 조금 부담감이 난 있다고 봐. 안정감이 좀 다소 떨어진다. 좀 맞습니다. 있다고 봐. 네. 아니 진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는데 지금 이제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사키 야마모토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아마오카 선수도 있고 굉장히 이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뭐 사사키가 최근 제일 핫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지금 그쵸, 한 2년 그쵸. 전부터 지금 뭐 투수 뭐 3관왕, 4관왕 맨날 뭐 이거 지금 또. 뭐 완전 진짜 리그를 씹어먹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폼은 이제 야마오카 선수가 또 제일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야마오카? 몰라. 요즘은 일본 야구 올해는 진짜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데.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이제 에이스로 내세울 만한 선수가 또 이제 누가 있을까? 이의리 선수도 있네요. 이의리 선수도 진짜 있는데 이제는 한 경기를 믿고 한 경기를 맡길 수 있는 투수가 이제는 없다고 봐. 예전에는 보면은 류현진, 김광현, 뭐 윤성민 이런 선수들이 길게 던지면 막 8과 3분의 1이닝 막 이렇게 던지고 했잖아. 보면은. 그쵸.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부담될 거예요, 아마. 이제는 뭐 약간 돌려막기식이 돼야 돼. 막 끊어가야 돼. 막 3이닝, 4이닝씩 던지면서 짧게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쿄 올림픽 때도 사실 이제 김경문 감독이 제일 어려워했었던 게 이제 마운드 운영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선발 자원을 왜 이렇게 많이 데려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3이닝씩 이제 붙여서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한 경기를 이제 책임져 줄 만한 이제 대표팀 에이스가 사실 김광현, 양현종 선수 이후에 혹은 이제 류현진 선수 이후에 윤성민 선수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돌려 얘기하는 거야.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그쵸. 끊어서 가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직진으로 얘기해. 유턴 안 하고. 그쵸. 뭐 그러면은 선발 투수 없다.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 있으면 추천해라. 얘기해봐라. 당신들이 기자들이 얘기해봐요. 누가 있는지. 그쵸. 말 못한다.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오늘 그분은 아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한 지금 분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네. 그분이 계시면 내가 볼 때는 대충 해결돼. 그렇죠. 해결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논란을 다 제쳐놓고 이제
토종 선발 투수들 중에서 또 현재 제일 가장 좋은 폼 그리고 제일 가장 좋은 구위 구속 어느 선수가 갖고 있느냐 한다면 뭐 이제 댓글에도 저희가 말 안 드려도 따로 말 안 드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고 계시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복귀 여론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좀 언급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KBO가 복잡할 거예요. 음. 지금 안우진을 어떻게 해서든 영입하고 그 얼마 전에 봤잖아. 우리 그 네, 기사도 네, 네, 보면은 뭐 올림픽인가 뭐 WBC는 뭐 괜찮다. 뭐 그건 또 괜찮고 뭐는 괜찮고 막 그쵸. 이게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음. 이게 안우진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내가 봐도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대표팀 유니폼이 KOREA인데 그럼요. 네. 뭐 안우진 거는 G로 바꿔라. GOREA 고리아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서 대보내면 안 되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별 아니 진짜 대단해. 우리 네. 팬들은 진짜 대단해. 그 유니폼 색깔을 원래 대한민국 약간 파란 계통이니까 그렇죠. 안우진 것만 이제 하늘색으로 좀 약간 색깔 좀 그러니까 대표팀은 아닌 듯 뭐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되냐. 모자도 좀 약간 다르게 하고 네. 뭐 아이고. 이름도 다 이제 원래 세 글자를 다 쓰잖아. 네. 그러니까 뭐 성은 길게 쓰고 그다음에 이름 약자만 WJ 쓰잖아. 이렇게 쓰겠죠. 네. 뭐 안우진이면은 뭐 ANWJ 이렇게 쓰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하나로만 가운데 써라 그냥 성을 세 개 다 하지 말고 약간 뭐 하여튼 뭐 아이고. 기상천외.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키움 팬들이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안우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나도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갔으면 좋겠어. 우준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국위 선양을 위해서. 근데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정해진 룰은 룰대로 가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좋은 공부가 된다고 봐. 우리가 또 한 선수에 매달려야 되잖아. 왜 이래야 되냐고. 왜 이래야 되냐고. 그만큼 선수층이 얇고 선수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돋보이는 선수 한 명한테 또 의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더라도 안우진 선수가 아니더라도 쓸 선수 많다 이러면은 이런 논란이 사실 있을 전혀 없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혀 없어. 전혀 네. 없어. 뭐 일본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마모토가 지금 20몇 승씩 하고 왔는 걔 이제 23살 4살밖에 안 된 선수야. 네, 네. 얘가 못 나와. 안우진 같은 케이스야. 뭐 당연히 뭐 얘는 신경도 안 쓴다. 우리 뭐 사사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렇죠. 뭐 한다. 걔네들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참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내년 이 대표 선수 선발 이제 명단이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올 논란이 있을 수밖에 겁니다.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자, 그랬을 때는 이 안유님 예전에 이제 국가대표 이제 전력 분석원도 또 하셨었잖아요. 일본전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됩니까? 이거 뭐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서로 싸우지 마세요. 또 서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끼리 또 안호진하고 한현이 둘 다 가게 되면 뭐 분명히 논란이 일어나거든 뻔해 이랬더니 이제 뭐 그만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왜 그만합니까? 그냥 채팅창에서 의견 나누고 계시는 건데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됐어. 네. 뭐였어? 이거 국대 전력 분석원 출신이신데 이제 일본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일본전. 네네. 야, 일본전은 나는 냉정하게 팬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잘해서 이긴 경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못해서 이긴 경기가 더 많을까요? 나는 오히려 후자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력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일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못 보여줘. 그게 일본 야구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한민국하고만 하면은 게임이 안 풀린대. 근데 왜 안 풀리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대. 애들이 약간 주눅 드는 것도 있고 소극적인 것도 있고 플레이 자체가 변한대. 부담을 느끼나? 일본 팀들이 한국만 만나면 그런데.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런 게 없어. 뭐 이기던 지던 그냥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전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도 하는데 그냥 편안해 플레이가. 그래요? 그리고 코칭 스텝도 그렇고 나조차도 경기 전 브리핑 할 때도 부담 갖지 말고 똑같이 해라. 어차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이 이길 것으로 난 예상한다. 항상 선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냐. 객관적으로 실력이 네. 우리보다 일본이 또 앞서고 있는 건 당연한데 근데
저 선수들은 우리만 만나면 기가 죽고 플레이가 안 된다. 신경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기는 거니까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팀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이제 WBC 때는 허구현 이제 총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선수들에게도 이제 러브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텍사스에 뛰고 있는 데인 더닝 선수도 뭐 불러만 주면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전에 또 이제 뭐 데인 더닝 선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또 위치 화이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또 쓰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영경혁 기술위원장이 일본 미국까지 날아가서 뭐 직접 면담을 하겠다. 아, 좋네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멤버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뭐 한국계 선수들도 당연히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WBC의 룰이기 때문에 뭐 현역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선수가 또 일본전에 선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하잖아. 네. 또 이럴 때 딱 이런 데는 이제 또 우리가 브런치에서 딱 가야지. 아 가면 좋겠다 진짜. 아 근데 될까요? 모르겠네. 임마 될 수 있다고 봐 임마.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 저는 임마. 여기- 이창규가 여기- 가만히 있겠어? 전 여기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글쎄요. 없냐? 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면 당연히 좋죠, 위원님. 아니, 당연히 좋은데. 야 야구 방송에 가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라이브로 스트리밍도 또 같이 켜드리고. 그래 그죠? 그런 걸 해야지. 저 이거 무제한이거든요. 데이터 무제한인데 아 가가지고 또 켜드리면 좋은데. 아 이것도 저거 뭐냐 저 와이파이 해야 되네. 와이파이 도시락 해야 되네. 그게 제일 빨라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전이 언제부터인가 상대 분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때 보면은 상대 팀들은 우리나라에 시프트도 거는데 우리는 또 안 하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국제전 시프트. 그 약간 그게 틀리다는 게 이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분석이 좀 실패했다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네, 네. 내가 안 갔으니까. 아 위원님 같이 갔어야 되는데. WBC 준우승, 프리미어일리 초대 우승 뭐 네. 이런 건 다 제가 갖고 있죠. 아 그러네. 네. 아 그때는 다 잘 됐는데. 네, 도쿄 참사? 난 없었어. 난 인천에 있었어. 아 이 나는 기술위원회가 인천 이거 없었어. 연락을 좀 한번 다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아마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또 연락 올 거야. 아. 나 한 번에 나 오케이 안 해. 한 번 안 해? 한 번 그럼 튕겨? 당연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안 불렀어 도쿄 때?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전화 통화로 이런 걸 전화 통화로 해? 송도로 오세요. 이러면서. 아니야지. 10시에 네. MBC 일산 MBC 4층으로 오라고 얘기할 거야. 좋다. 와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또 이제 이 WBC에 대한 대표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또 이제 채팅창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진짜 이 안호준 선수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뒤 없고서라도 뭐 룰이 되는데 왜 못 나가게 하나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를 못하게 만든 것은 이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지. WBC는 뭐 룰상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도 된다? 그건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꺼내는 것도 살짝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너 국가대표. 이게 팬들 네가 지금 국가대표니까 그럼 키움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대신에 연봉을 동결을 해라. 연봉을 동결을 해서 그 고과를 그 연봉에다가 산정하지 말고 유니폼에 녹이면 안 되냐? 유니폼을 놓아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고과대표로 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냐? 아 그런 식으로? 내 국가대표 하니까 이걸 본 거야. 이 글을 또. 자, 아이디어가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아까 그 고리아도 네. 뭐 그런 아니 개념인 그럼 거야.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아니, 그걸 카톡에 보내준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걸로 아. 내 지인들이 대박인 것 같다고 사람들. 아 그러게요. 예전에 하라 다스노리 감독 때 일본 대표팀은 김광현 버릇 하나하나 분석을 다 했다지요. MJJ 이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2008년에는 일본 대표팀이 김광현 선수 공략 진짜 못하다가 그치. 2009년 WBC 때는 또 이제 초장부터 또 박살을 냈었던 그 경기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또 분석의 중요성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결과가 중요하다. 뭐 일본 본토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뭐 안호준 내고 뭐 크게 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 그럴 수도 하시는데 있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제 뭐 안호준 선수를 쓰고서라도 이겨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의견 뭐 저는 이런 의견도 맞고 뭐 저런 의견도 맞고 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네요. KBO는 군면제 혜택 있는 국대는 빼고 군면제 없는 국대는 일단 열어놓는 뭐 KW111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군면제 없는 대회는 선수들이 안 뽑히려 그러고 또 이제 뽑히더라도 좀 더가웃에서 뭐 웃는 모습이 또 잡혀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WBC 지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다 뽑아야지. 옥수수 다 뽑아요. 왜요? 털어야지 그런. 아니 대표팀 과감한데요? 아니 과격한데요? 대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가서 지고 있는데 특히 뭐 일본한테 더 한일 양국 간의 그 대결은 양국 간 그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러고 있으면 뭐 옥수수 다 털어야지. 털어야지 그거는. 그 몇 시간 못 참아? 그거를 국가대표니까 좀 다르다. 좀 참아야지 그거는. 이기고 있을 때 웃는 거야. 뭐 아이고 이쁘다 뭐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기고 지고 있는데 뭐 이빨 보이고 히덕거리면 그거 나는 좋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네. 쌍욕 하긴 나오는. 답답하지. 용철이도 쌍욕할 걸 그러면은 네. 특히 저거 특히 뭐 하면서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저 소신 발언 한번 해도 되나요? 어저께 이제 위원님이 전준우 선수 롯데 전준우 선수 얘기하면서 연패에 빠졌어도 이제 리더가 좀 이렇게 이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었잖아요. 대표팀은 좀 다른가요? 그 유하게 해준다는 게 거기서 웃는 게 아니잖아. 그 유하게 해준다는 게. 해볼래 이러지 말고. 야 그럼 그걸 얘는 이거 어떡하? 얘 좀 바꿔줘. 얘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야구 했던 애로 불러. 다르다. 야구 했던 애로. 다르다. 그거는 유하게 해준다고 해서 웃고 떠들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선수들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맞습니다. 뭐 다른 선수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강백호 선수 풍선껌 요거 때문에 또 크게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허무한 나무님께서도 이제 도쿄올림픽 때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작년 올림픽 한일전 한이 남습니다. 그 경기 진 게 결국 노메달이라는 결과로 톨메이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WBC 때도 이제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는 또 최대한 또 일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어떻게 구성될지 이제 좀 첫발을 뗐지만 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WBC 기술위원 돼서 기분 좋으시던데 기술위원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런 얘기. 선수와 감독과 코칭 스텝 선발하는 그 구성원이에요. 근데 약간 성호 형이 현역 때 기록했던 그 레전드 선수잖아.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좀 그 완장을 찬다든지 뭐가 너무 없었어. 방송 섭외도 별로 없고 뭐 별로 그렇게. 근데 지금 뭐 KBS 같은 경우는 막 활발하잖아. 용태기도 그렇지, 태균이도 그렇지, 희관이도 그렇지. 활발해. 성호 형 그런 거 찾아주는데도 아무 그게 없어. 약간 그랬어. 두 분 친하세요? 아니 성호 몇 년을 했는데. 네. 근데 맞네. 성호 형은 이제 그 방송 욕심도 되게 많고 사람이 되게 유쾌한 사람이야. 맞아. 옐로우 카드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예, 이거는 되게 큰 걸 하나 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호 형하고 나하고 중근이하고 셋이서 이제 중계하는데도 네. 보면은 나하고 중근이는 저 대표팀 항상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성호 형은 막 계속 안 가고 그랬었거든. 네네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에 그 되게 잘 됐어. 그러게요. 요번에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또 근데 이제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팀 성적 안 나잖아? 그럼 잘려. 또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모로. 하여튼 뭐 그렇네요. 팬법 국대 반대 그냥 쉬자. 키운 팬 입장에서 국대에서 힘 빼는 거 안 좋으면 오히려 팬분들께서는 좀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어쨌든 병역 면제 혜택이 또 달려있지 않은 대표팀이다 보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스케치북 검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이게 스케치북 검열에 대해서 이제 삼성 프런트 측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왔는데 이 해명 내용도 사실은 좀 팬분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삼성 라이온즈 가져온 이유 지금 오늘마저 패배한다면 10연패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10연패 이후로 18년 만에 오늘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제 10연패 타이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 선발 투수 이제 원태인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가 또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이제 스케치북 요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지금 이제 볼까요? 어떻게 이 해명을 했냐면 이 플래카드 같은 것은 스케치북 사이에 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그 스케치북을 일일이 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나중에 좀 찾아봤는데 이 스케치북을 왜 검사를 했냐면 일부 팬분들께서 이제 이 항의의 의미로 스케치북을 여러 명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구장에서 같이 듭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저 어린 팬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게 검사 대상이 됐고 또 이제 삼성 프런트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외부 용역 업체가 좀 이 보안을 또 이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해가지고 좀 크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주에다가 다 외주 업체를 다 고용을 하지. 네. 그거는. 구단 이제 이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걸 알아서 그렇게 그쪽에서 했다. 그걸 누가 믿을까? 그러니까요. 협력사가 오버한 거다. 구전 지시 없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SJOK님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는 않겠지. 보안 요원들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변명을 좀 그럴싸하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변명이 좀 그렇다. 그렇죠. 납득하기가 좀 안 되는 변명을 좀 변명을 한 거네. 네, 저 따위로 해명할 거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나 박지 민들레 오빠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그랬으면 더 이제 일이 커지진 않지. 거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WHG님도 외주업체가 제일 모직 무시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분들께서 사실 야구 팬분들께서도 사실은 다들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다 하시는 분들인데 저런 해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팬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해명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렇죠.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데스파이네 선수와 원태인 선수 삼성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원태인 선수가 다시 나오는 경기에서 좀 연패를 끊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경기죠 오늘. 근데 그 원태인하고 데스파이네가 통산 이제 맞대결이 2번이 있었는데 네. 둘 다 0.64, 1.50 평균 자책점이 일단 뭐 점수 안 준다는 얘기인데 네. 둘 다 아마 자신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선수 모두. 저는 이게 만약에 오늘까지 난 분위기로 봤을 때는 KT가 오늘도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KT는 지금 분위기 좋아.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순위도 4위고. 삼성은 지금 여튼 원태인한테 많은 걸 걸어야 되는 오늘 경기기는 한데 나는 KT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태인 선수도 연패를 끊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지금 현재 삼성 라이온즈의 분위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 라이온즈 지금 뭐 코칭 스태프 이미 다 개편을 했고 선수들 뭐 농구 패션까지 하면서 이제 정신력 좀 다잡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지금 팬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제 감독 교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Q&A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올스타 브레이크 때 만약에 이번 연패 이 3연전 기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차기 감독 지금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이만수 감독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박진만 이군 감독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이군 감독께서는 좀 어떠세요? 현역 시절 때 또 같이 있었던 네. 걸로 아는데. 네. 박진만 감독님은 준비된 감독 뭐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에서도 지도자 생활 오래 또 하셨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군 감독을 이제 맡아서 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베스트는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네. 박진만 감독이 올라오는 게 가장 나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물론 이만수 감독님도 좋은 감독님이시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수 감독님이 지금처럼 야구 구기선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네. 훨씬 잘 하세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은 이만수 감독님 말고는 없어. 내가 지내본 감독님들 다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이만수 감독님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만수 감독님 하고 계셨죠. 네, 예전에도 한번 제가 K 있을 때는
그 라오스에 직접 갔었어요 우리가. 네네네네. 다. 그리고 그 촬영을 하러 갔는데도 보면은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시고. 열정이 뭐. 네. 하여튼 뭐 이만수 감독님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만수 감독님은 지금이 더 멋있기는 해요. 뭐 민들레 오빠님도 이런 얘기하셨고, 네. 뭐 박진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박지만 감독님은 뭐 약간 뭐 선수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세요. 보면은 뭔가 이게 감추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선수나 코치 생활할 때는 뭔가 좀 감추는 게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감독이 되면 또 모르겠지 어떻게 될지. 근데 준비된 감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지금 이제 삼성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유형은 일단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카리스마하고는 좀 멀어요. 박지만 감독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친형 아주 가까운 막 또 약간 그런 타입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굉장히 조용해. 좀 조용하시니까 네. 좀 코치들이 좀 많이 떠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코치들이 좀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승엽 위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죠. 뭐 삼성은 이승엽 선배도 그렇고 뭐 양준혁 선배도 사실은 한번 해봐도 되실 만한 기록에 또 소유자죠. 네. 삼성하면 또 양준혁인데 그러니까 뭐 누가 될지는 뭐 허삼영 감독 그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상 못했던 인물이 또 딱 팀을 또 맡을지 그거는 진짜 뭐 근데 중간에 감독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올해도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이동욱 감독 물러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강인권 대행이 지금 맡고 있는 거고. 네네. 뭐 수석 코치나 아니면 이제 내부 승격으로 그렇죠. 보통 내부 이제 승격으로. 가죠. 네. 오케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박진만 이 감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 시절 때부터 봐왔던 류지원과 박진만이 감독이 되는 걸 보니 세월이 정말 무상합니다. 피노키오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 진짜 시간이 참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만약에 위원님이 삼성 감독 하시면 뭐부터 바꾸실 거니요, 점중이님?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하긴 현장에 가시겠다는 또 저 욕심이 없으시니까. 삼성은 내가 만약에 간다고 만약에 발표나면 네. 아마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이건 아마 거의 트럭 시위가 아니라 그냥 건물 시위가 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감독은 포수 출신이셨죠. 뭐 진가병 코치를 감독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돈 아끼지 말고 김태형 감독에게 베팅하라. 뭐 WHG님께서 또 김태형 감독의 진짜 몸값 올라가는 소리가 뭐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도 뭐 내년 감독 바뀔 것 같은데 허무한 나무는 이러면 또 다시 여기 롯데로 한번 와달라. 뭐 김태형 감독 와달라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허삼영 감독 뭐 교체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참 지금 현재 이 삼성 라이온즈의 지금 분위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또 이제 채팅창 좀 소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까 이 삼성 팬분들 지금 롯데랑 뭐 비교하시면서 롯데 팬분들 또 불편하게 만드시는데 저 바깥에서 지금 그런 것 좀 저 해주세요. 뭐 그런 저거 좀 하지 마시라고 지금 왜 롯데 또? 팬분들께서 또 불편해 하시잖아요. 롯데가 왜? 아니 지금 삼성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뭐 롯데랑 비교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채팅창에서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브런치는 한 팀 팬분들만 또 얘기를 하시는 곳이 아니고 10개 팀 분들께서 모두가 또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 빠니 뭐 많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형 감독님 노리는 팀이 삼성, 롯데, 한화인가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지금 뭐 만약에 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지. 그죠? 많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제 뭐 내부 승격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입을 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양의지 선수가 또 FA를 또 풀리게 되는데 김태형 감독이 왔어. 그럼 또 다른 팀으로 가. 이러면은 또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약팀 가기 싫을걸요. 양령스탠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이글스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위원님? 아이고, 김태형 감독님 할아버지가 가도 되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시간이 정말 필요해. 시간이. 내가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한화는 장기 계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차라리 내 지금 생각에는 수베로 감독이 그러니까 수베로가 됐던 이제 차기 감독이 됐던
그래서 진짜 그 기간 안에 만드는 게 진짜 더 큰 거지. 지금 뭐 단시간 안에 이렇게 성적이 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선수단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바이오니오님께서도 김태형 감독님 느낌은 한 시즌 정도 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진짜 최대어 이번 오프 시즌 최대어가 이제 사실 FA가 선수가 아니고 진짜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수배로 판단 미스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새로운 감독으로 LING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의 걸스도 과연 이제 수배로 정민철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교체가 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슈밍님 말씀처럼 팀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로 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선동열 감독님이 기아 감독으로 있을 때 욕먹은 것도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선동열 감독님은 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삼성의 뭐 류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프랜차이즈가 좋은 성적까지 또 낸 뭐 이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그러니까 레전드가 또 욕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네네네. 당연하지. 롯데는 오히려 류중일 감독님처럼 믿어주는 감독이 나을까요? 아니면 김기태 감독처럼 보스 타입이 나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보스 타입이 낫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야구는 좀 이 강한 감독이 맞는 게 나는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야구 문화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게요.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리형 감독들이 좀 보스형 감독들이 좀 잘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저 한화의 김기태 감독님 추천해요. 진짜 재밌고 신박하게 야구하시는 분 OMI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기태 감독님 계실 때 되게 야구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팬분들께서는 또 이제 호불호가 좀 아무래도 갈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한번 눕기도 하고 막 네. 뭐 다양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잖아. 그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 딸기 프레지니 위원님 기자님 PD님 브런치 팬들 오프라인 모임 추진해 주세요.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내가 잠깐만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또 됐나? 돼버렸죠. 네. 돼버렸나? 네. 오케이, 그거 공지 띄워야지. 그 공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하고 진짜 일정 나오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넘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는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역시 채팅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500개 넘는 톡 또 남겨져 있는데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좀 요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팅창 좀 이렇게 쭉 응시하고 계시는 분 좀 더 할까요? 응? 좀 더 할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채팅창 보시면서 뭐 얘기 있나 재밌는 얘기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길래 더 하고 싶을까요? 그냥 본 거야. 그냥 보신 거 더 할까요? 그냥 본 거야. 5번은 좀 아닌 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